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신달자 작가님의 내 마음 내가 안아주기, 내 손에게 상을 줍니다 라는 수필 두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님의 묵상집 미치고 흐느끼고 견디고 1장 80세 바구니에 담는 열매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내 마음 내가 안아주기에서는 마음은 우리의 진실이고 실체라며 마음의 다양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며 잠시 마음의 집에 머무르면서 지나간 힘든 시간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다독이며 많이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내 손에게 상을 줍니다에서는 작가님께서는 매년 마지막 날에 작가님 자신에게 주는 시상식을 하는데요. 2022년에는 손에게 시상을 했답니다. 1년 동안 손은 여전히 책임을 완수했고 참 수고가 많았다는 것이 상의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일부에게 시상한다는 것이 재미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자기애와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두 편의 수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내가 안아주기. 신달자. 마음은 문일까요? 흔히 마음을 연다, 마음을 닫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열고 닫는 시간을 잘 측정하지 못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많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내 안에는 마음이라는 집이 있다는데 그 집에 들러본 적이 있나요? 잠시 머문 적이 있나요? 흔히 마음은 음식이 아닌데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을 먹는다고 할까요? 제 힘으로 부족한 일을 시작할 때 큰맘 먹는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먹어야, 그것도 큰맘을 먹어야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사람에겐 있는 것이지요. 물만큼 공기만큼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이 마음 아닐까요? 누구에게 전화할 때도 큰맘 먹고 누구에게 함께 시장에 가겠냐고 물을 때도 큰맘 먹고 차나 한잔 하자고 할 때도 큰맘 먹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떠본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마음 아프다, 마음이 짓눌리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쓰라리다, 마음에 금이 가다, 마음이 시리고 아리고 저리다, 마음을 내려놓다, 마음병을 고치다. 마음에 관한 별별 말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진실이고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학 사전에는 마음이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두뇌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으로 풀이하나 봅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을 잃어버렸다, 마음이 찌그러졌다 등등 마음 표현은 끝이 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다치며 마음을 찾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음이 우리 편, 내 편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마음이야말로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마음에 매달리는 게 아닐까요? 나는 지금 어느새 팔순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집이라는 곳에 며칠 머물고 싶습니다. 도대체 내 마음의 집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나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남의 마음보다 내 마음의 집에 머무는 것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가장 편한 마음속 집에서 내 일생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노동인지 휴식인지 모를 그 시간 속에서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기쯤에 내 생의 마지막이 있을 수 있다는데 거기 도착하기 전에 나는 내 가장 깊은 집에서 거짓말 없이 연기 없이 화장도 지우고 가지런히 나를 놓고 맑게 밝게 만나고 싶습니다. 이 짧은 글들은 세상을 관조하고 사람을 즐기고 느긋하게 남은 생을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쓰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고백하건대 나는 나를 싫어합니다. 우선 나는 내가 나오는 TV 프로를 도저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 사진도 오래 바라볼 수 없어요. 나는 내가 너무 싫어요. 산다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일인데 자신을 보면서 남을 보는 것인데 그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기 실물에 대해 경기를 일으키는 이 모습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등감입니다. 무한정으로 자기를 믿지 못하는 열등감. 내겐 이런 큰 병이 있습니다. 가끔 술을 먹고 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나마 자기 보호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인간관계의 불화가 나를 지치게 하며 자신 없게도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부정 편향성에 강하게 지배받고 있는 것인데요. 더 이상한 것은 남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울컥 분노를 갖습니다. 이거 정상인가요? 그러나 나는 나를 안아줍니다. 내가 나를 포옹하는 일은 나를 잘 돌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막히는 일에 절망하지 않고 안 된다고 금방 돌아서지 않고 마음 다쳤다고 모든 일을 절규하지 말고 더는 길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도 길을 만들려는 마음을 되새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안아주기를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길 위에 널려있는 돌과 잡동사니를 치우는 일이지요. 그 길이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 생명의 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머니가 시장을 다녀오시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황씨 생선집 마누라가 죽었단다. 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나는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든 관심 없는 여고생 시절이었으니까요. 속이 터져 죽었지. 왜 속이 터져? 속이 썩다 보면 터지는 거야. 말도 안 해서 썩는 거지 뭐.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저도 속이 터져보고 속이 썩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말을 억누르면서 속이 터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나는 열이디 열여서 홀로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으로는 엄청 떨고 겁을 먹이면서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래 나를 만들어갔고 나가 되어갔습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지나치다는 말은 내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는 늘 과장된 생각 속에 살면서 나를 키워왔습니다. 굴곡이 심하다는 말도 내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산의 능선처럼
우리의 본능적인 호흡처럼 그렇게 굴곡이 많았습니다. 아니, 굴곡이 심했습니다. 너무 솔직하다고 말하더군. 너무 아프다고 말하더군. 너무 감정적이라고 말하더군. 너무 열정적이라고 말하더군. 너무 혼자 감당하려고 한다더군. 너무 헌신하려고 한다더군. 너무 자주 아프다더군. 모자란 여자라고 하더군. 생각보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더군. 외롭다더군. 저자세라더군. 그래요. 나는 늘 지나쳤습니다. 과했다는 것 나는 인정합니다. 마음과 몸을 많이 다쳤습니다. 마음 상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손을 듭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여자가 딸, 엄마, 스승, 친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 잘못된 태도이며 자세일지 모릅니다. 나의 단점을 너무 잘 알아서 고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의자를 조금만 고쳐 앉아도 편할 일인데 그냥 불편을 참고 앉아 있다고 하면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치지 않는 불편의 고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바보 멍청이인 것입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소리일까요? 바람의 소리일까요? 빛의 소리일까요? 오로지 이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가슴이 저릿하게 울림이 남아요. 섬짓 놀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나는 바보라는 운명의 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운명입니다. 결코 남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통증의 순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버리진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다정한 말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볼을 부비는 것과 같은 살냄새가 납니다. 내 육신에는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폐가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폐를 잘랐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팔과 다리를 몇 번 수술하고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폐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지금 회복 중이고 먹는 중이고 걷는 중이고 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느낌이 아주 오래갔지만 지금은 떨어진 그 자리를 잘 치우고 정돈하면서 내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기도는 주님께 잘 들리는 듯 합니다. 칼릴 지브란의 말이 떠오릅니다. 기쁨이 식탁 곁에 앉아 있을 때면 슬픔이 침대 위에 잠들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기쁨만을 가진 사람, 오로지 슬픔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손에게 상을 줍니다. 성격에는 더 많은 단점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변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신체적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격은 100번 노력하면 아주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신체적인 것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닐 듯 싶습니다. 손이 그렇습니다. 여자는 손이 아름다워야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섬섬 옥수는 아니더라도 민망할 정도는 아니어야 하는데 영 내 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악수도 손으로 모형을 그릴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손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에 사인을 할 때도 손으로 하지요. 강의를 할 때도 습관적으로 손동작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밥도 손으로 먹고 차도 손으로 마십니다. 남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비빌 때도 남이 바라볼 확률이 높지요. 가능한 한 손을 앞으로 내미는 일을 줄이지만 손이란 주머니 안에만 있다면 쓸모가 없지요. 무의식적으로 손이 밖으로 나와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이지요. 그러니 남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지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손의 관절이 심각해지면서 내 나이보다 2배는 늙어 보였습니다. 좀 예쁘게 보이려고 마사지도 하고 문질러도 보았지만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못생긴 손에 나는 상을 주려 합니다. 2022년을 보내는 12월 31일 일기에 내가 나에게 주는 상으로 내 손을 꼽았습니다. 나는 매년 마지막 밤 일기에 내가 나에게 주는 시상식을 하는데 1년 동안 여전히 책임을 완수했고 참 수고가 많았다는 것이 상의 이유입니다. 아픈 손으로 인생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왔던 것이 내 손입니다. 지금까지 50권 분량의 책을 썼고 그중 절반 넘게 손글씨로 썼지요. 또 일기를 썼고 편지를 썼고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논문도 몇 편 썼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게 해준 주인공은 내 손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으로 더 성장하듯 모양새가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투박하고 울퉁불퉁한 것도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내 손인데 눈물 겨울 때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밥을 먹었지만 다 내 손 덕분에 배를 채웠습니다. 아침의 기쁨 하나가 커피인데 그 숱한 커피를 마시며 행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손 덕분입니다. 너무 아픈 내 손이 나를 먹여주고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쉬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휴가를 줄 수도 없습니다. 내 손의 휴식은 내가 숨이 멎는 순간부터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눈물겹습니다. 그런데도 내 손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손을 숨기며 보여주기를 꺼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내 손에게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 상을 주면 뭐 합니까? 실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손에게 다짐합니다. 결코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리. 사랑하는 나의 손아, 못나고 거친 나의 손을 당당하게 내놓으리. 문득 헤르만 헤세의 시가 생각납니다. 모든 꽃잎은 열매가 되려 하고 모든 아침은 저녁이 되려 하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변화와 소멸만 있을 뿐 지극히 아름다운 여름도
가을과 시듬을 맛보려 한다. 나뭇잎아, 바람이 너를 데려가려 하거든 가만 있거라. 감사합니다.